오늘의 사연은 미국의 한 환경운동가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기름이 도시를 달리는 연료가 되었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몇몇 기술자나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사람들이 직접 움직입니다. 환경단체조차 손을 놓았던 그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해내는 도시. 그걸 왜 모아? 라고 묻던 이가 이건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며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해나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준비했던 폐기름 수거 캠페인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외면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는 게 더 편하다고 굳이 왜 번거롭게 모아야 하냐고 했죠. 결국 사람은 안 바뀌어. 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넘치는데 참여가 없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때 일본계 동료인 하루토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때? 그건 개발밖에 모르는 나라야. 분리수거는커녕 기름을 모으긴 뭘 모아. 아시아에서 환경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 저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에만 신경 쓰는 나라,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인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국제환경포럼에서 도시유전 서울이라는 발표를 듣게 됐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함에 모으고 그 기름으로 시내버스가 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동할까?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서울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도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 순환 시스템이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루토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뭘 보려고? 거짓말일 거야.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정말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실패한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로 가득했어요. 역시 개발만 생각하는 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됐죠. 서울시 자원순환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진수 팀장님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첫인상은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이 모은 폐식용유입니다. 김 팀장님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가리켰어요. 반쯤 찬 갈색 기름이 들어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걸 정말 시민들이 모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만 이런 통이 수십 개씩 들어와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개인 가정에서도 가져다 주시거든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폐식용유를 모으자고 3년간 캠페인을 벌여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저희도 힘들었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고 그분은 저를 정제공정을 보여주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늘어서 있었고 갈색이던 기름이 점점 맑아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름이 다시 연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정제를 거쳐서 바이오디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김 팀장님이 또 다른 탱크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에 공급되는 연료의 일부가 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전부 하수구로 흘려보냈던 그 기름이 여기서는 정말로 버스를 움직이는 연료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요? 네, 실전입니다. 서울의 버스들이 매일 이 연료로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도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꿈꾸던 일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제공정을 더 자세히 안내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김 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거된 폐식용유는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디젤로 변환된다고 했어요.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김 팀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저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 연료로 정말 버스가 움직여요? 문제없이? 물론이죠.
바이오 디젤은 기존 디젤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엔진을 개조할 필요도 없고 성능상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연이 적게 나와서 환경에는 더 좋죠. 정제소 마지막 단계에서 깨끗한 연료가 탱크로리에 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더니 서울 곳곳에 버스 차고지로 간다고 했어요.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매일 버리는 기름이 매일 버스 연료가 되고 그 버스가 다시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연료로 움직이는 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스마트폰 앱에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표시되는 걸 봤어요. 3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더니 정말 3분 만에 버스가 왔습니다. 정확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그 기름으로 움직이는 거라니 신기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평범했고 냄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버스와 똑같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타고 내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스템이 버려지는 것을 다시 쓰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걸 못할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정책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달랐어요. 시민들이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걸어다니며 폐식용유 수거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이었어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주부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름을 조심스럽게 수거함에 붓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아, 폐식용유 버리는 거예요. 치킨 튀겨 먹고 남은 기름이요. 왜 굳이 여기까지 가져오세요?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그 주부는 웃으며 아이를 가리켰어요.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기름은 다시 써야 한다고요. 이게 버스 연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환경 보호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 식당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직원이 큰 통에 담긴 기름을 수거함에 붓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죠. 그런데 이젠 습관이에요.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누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시 쓸 수 있는 걸 왜 버려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한 대형마트 근처에서 기다려봤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병이나 통을 들고 와서 기름을 버렸어요. 젊은 직장인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심지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제소에서 만난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젠 이게 습관이죠. 기술보다 습관이 먼저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실패했던 이유를요. 저는 기술과 정책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이 버스가 시민들이 모은 기름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타기만 했는데 이게 그 기름으로 움직이는 거라니.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매연도 거의 없었고 엔진 소리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버스가 정확했다는 거였어요. 스마트폰 앱을 보니 2분 후 다음 정류장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1분도 안 늦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실시간 위치가 지도 앱에 정확히 표시되고 도착 예정 시간도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걸 못하지? 미국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를 생각해봤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찍 나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때로는 30분씩 늦기도 했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시민들도 그걸 신뢰하고 있었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도시에 자신도 감동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는 줄곧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시민들이 움직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럼 미국에서는 왜 안 됐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술과 정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정작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8시쯤 학교 가기 전인 듯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나타났어요. 아이가 작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었는데 폐식용유 수거함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얘야, 천천히 해. 흘리지 말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병을 플라스틱 재활용함에 따로 넣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엄마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기름은 다시 써야 한다고요.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아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맞아요. 환경 시간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폐식용유가 버스 연료가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른들이 그런 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다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기름통을 힘들게 들고 와서 수거함에 붓고 계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거우신데 굳이. 아니야, 이런 건 해야지. 우리가 쓴 거 우리가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쓰인다는데 왜 버려? 아까우잖아. 할머니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걸 느꼈어요. 이분들에게는 환경보호라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깝다는 소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쓸 수 있는 걸 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요. 저녁 시간에는 20대로 보이는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편의점 컵라면 용기에 기름을 담아왔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모으세요? 네, 볶음밥 해먹고 남은 기름이에요. 양이 적어도 모아두면 되잖아요. 귀찮지 않아요? 별로요. 그냥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여기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정제소에서 하루의 마지막 탱크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탱크 안에는 오늘 하루 동안 서울 시민들이 모아준 기름이 깨끗한 연료로 변해 들어 있었어요. 오늘만 해도 15톤 정도 나갔네요.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연료로 움직이는 버스들이 시민들을 실어 나를 거예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순환이었어요. 시민들이 버린 것이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가 되고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 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폐식용유 수거율이 30%도 안 됐거든요. 대부분 하수구로 흘러갔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였어요. 한 학교에서 시작해서, 한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가르치고 이웃이 이웃을 가르치고 저는 이번 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기름을 붓던 초등학생, 습관이에요 라고 말했던 주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대묻던 식당 직원 모두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신뢰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말로 재활용된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여기 가져다 주면 정말 연료가 된다는 걸 그 연료로 자신들이 타는 버스가 움직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투명했어요. 시민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가 버린 기름이 내가 타는 버스 연료가 된다는 구체적인 순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탱크 차량이 정제소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기술보다 먼저 바뀐 사람들이 있었네요. 저녁 노을이 정제소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마지막 차량이 사라져가는 걸 보며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정말 쓰레기를 연료로 바꿔냈다는 걸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가 쓰레기로 끝나지 않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군요. 끝이 곧 시작이고.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민들이 버린 기름이 연료가 되고 그 연료로 버스가 움직이고 그 버스를 타고 시민들이 또 다른 기름을 만들어내고 정말 끝없는 순환이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글쎄요, 제도적으로는 10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더 오래 걸렸어요. 15년, 20년 한 세대가 바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의 3년을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기술과 정책에만 매달렸던 저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걸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거예요? 김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한 학교부터, 한 동네부터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요. 김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예요. 진짜 변화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죠.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탱크 차량의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 그 연료로 움직이는 버스들이 다시 서울 시민들을 실어 나를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또 다른 기름을 모을 거고요. 끝없는 순환, 그게 바로 이 도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할 수 있다고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한 사람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된다고요.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국제환경포럼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발견한 시민중심 순환 경제라는 제목이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350명 정도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환경운동가들이거나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경 포럼에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3년간 폐식용유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시민 참여율 5%. 그래서 결론 지었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환경보다는 편의를 선택한다고요.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폐식용유 수거함에 기름을 붓는 시민들, 정제소의 모습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폐식용유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정말로 버스 연료가 되는 곳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수거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80%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5%도 안 됐던 게 여기서는 80%를 넘었어요. 스크린에 아이가 기름을 붓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의 초등학생 말이에요. 이 아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마와 함께 기름을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군요. 기름은 다시 써야 한다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기름으로 움직이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한국은 쓰레기를 줄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로 다시 달리는 나라입니다. 그 기름은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 에너지였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요.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기술과 정책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시작해야 해요.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발표가 끝나고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를 달리는 조용한 버스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손으로 기름을 붓는 어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작지만 강한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에서 시작된 도시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 말이에요. 그날 해나 버스를 타고 서울거리를 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보러 왔는데 결국 사람들을 보고 간다. 그들이 모은 기름, 그 기름으로 달리는 도시. 한국은 쓰레기를 줄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다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조용히 기름을 붓던 한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만든 변화, 당신이라면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본 작은 변화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